안녕하십니까, 홍전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울의 특징과 우울의 종류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울의 등급과 우울마크에 대한 설명, 우울 제품의 세탁과 관리 방법, 그리고 양모 이외의 동물의 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하시면 우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작 전 제 채널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께 채널 구독과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울의 등급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지난 영상의 우울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금 구분 방식이 다르지만 우울에는 방적 기술과 방식에 따라서 소모와 방모로 나뉘어집니다. 이 소모와 방모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소개드리고 가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원사의 굵기, 원단 중량, 섬유장에 따라 나뉘는데, 원사를 뽑는 방적 공정부터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모와 소모 방적 공장은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모는 섬유 길이가 굵고 짧은 양모를 사용해서 실의 굵기도 대략 20수 이하의 굵은 실을 생산합니다. 염색은 주로 톱다잉을 합니다. 톱다잉이란 실이 되기 전 상태인 솜과 같은 상태를 톱이라 하는데, 이런 톱 상태로 염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된 원단도 두꺼운 원단, 겨울용 코트, 방한용 자켓용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소모는 섬유 길이가 가늘고 긴 양모를 사용합니다. 40수 이상의 가는 실을 생산합니다. 염색은 방모가 톱다잉을 하는 반면 소모는 실 상태로 염색을 하는 얀다잉을 합니다. 소모는 표면이 매끄럽고 잔털이 없고 광택이 좋아 정장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소모와 방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울의 등급을 소개할 텐데, 우울의 등급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울마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우울마크입니다. 이 우울마크는 국제양모사무국이라는 곳에서 우울의 성분과 함량, 일정한 수준으로 제작된 우울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허가해주는 마크입니다. 우울의 섬유 함량과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죠. 이 우울마크를 부착했다는 것은 새롭고 순수한 우울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실, 품질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양모 제품에 이 우울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적어도 원료만큼은 확실한 것을 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마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마크가 100% 퓨어 뉴울로 생산된 제품이란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마크는 뉴울 50%에서 99.9%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표시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30%에서 49.9%의 뉴울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표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우울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우울의 등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의 등급은 원료인 양모의 굵기로 구분합니다. 실의 굵기가 가늘수록 높은 등급이 됩니다. 실의 굵기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를 쓰는데 1마이크로미터란 0.001mm, 즉 1000분의 1mm입니다. 일반적인 양모의 굵기는 대략 16마이크로미터에서 40마이크로미터까지로 지역과 품종에 따라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가늘고 부드럽고 품질이 좋다고 봐야 합니다. 통상 양털은 19에서 24마이크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메리노 우울의 굵기는 23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머리카락이 70에서 80마이크로미터이니 양모의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겠죠. 캐시미어 털이 14에서 16마이크로미터로
일반 양모보다 아주 가늘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시겠죠. 가늘수록 고급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섬유의 굵기가 울의 등급이 되는데 울의 등급은 이렇게 됩니다. 이 울의 등급이 곧 메리노 울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거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트롱 메리노 23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다음은 미들 메리노 20에서 22 마이크로미터, 파인 메리노 20에서 21 마이크로미터,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18.5에서 19.5 마이크로미터, 마지막으로 슈퍼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가 16.5에서 17.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울을 말하는데 최상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의 세탁법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직물을 취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세탁법과 보관 방법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탁법은 기본적으로 울은 물 세탁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입니다. 울은 물로 씻으면 펠트화되어 딱딱해지고 섬유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또한 유분이 손실되어 울 본래의 감촉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풀 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품질 표시와 취급주의 표기를 확인하셔서 비싸고 소중한 옷은 세탁소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세탁을 할 경우에는 우선 울은 오염이 잘 묻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니트, 스웨터 등은 한 시즌에 2, 3회만 세탁을 해도 충분합니다. 단 울은 흡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착용 후 옷걸이에 걸어 완전히 말린 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냄새와 잡균이 신경이 쓰인다면 탈취 스프레이로 관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세탁 방법인데요. 먼저 울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워도 좋지 않으므로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하고, 세제는 소재에 손상이 적은 중성 세제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알카리성 세제 및 표백제를 사용하면 울 섬유가 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면기 등에 세제를 넣은 세척액을 만든 후에 세탁물이 잠길 정도로 해서 세탁물을 살살 눌러 빨아줍니다. 그때 강하게 문질러 버리면 보풀이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척이 끝난 후에는 세제를 깨끗하게 헹구어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 방법인데, 울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고 수건으로 수분을 제거하거나 망에 넣어 3, 40초 정도 가볍게 세탁기로 탈수합니다. 넣을 때는 옷 전체를 잘 펴주고 평평한 바닥에서 말리면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관 방법이지만, 울은 동물 섬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벌레 먹기 쉬우므로 보관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먼지, 음식물 흘림 등의 오염이 묻은 상태로 방치하면 벌레 먹는 원인이 되므로 계절이 바뀌어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클리닝을 하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울의 세탁과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모인 울 이외의 넓은 의미의 울이라 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의 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싼 소재로 알려져 있는 캐시미어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의 경계지역인 카슈미르 지방에서 유래되었는데, 캐시미어 사냥에서 채취한 고급 소재입니다. 캐시미어는 일반 양모보다 덜 곱슬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며 광택이 아주 우수합니다. 생산량이 적어서 어른 스웨터 한 장을 만드는데 산양 3마리의 털이 필요할 만큼 귀한 소재입니다. 겨울 소재의 보석이라 할 정도로 가장 좋은 품질과 가장 비싼 고급 소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카입니다. 알파카는 남미의 낙타종으로 털을 얻기 위해 특별히 사육되고 있는데, 알파카 울은 일반 울보다 부드럽고 가볍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급 소재인 캐시미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서 가격은 더 저렴해서 고급 의류에서 캐시미어 대용으로 혼방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비싼 소재인 비쿠니아와도 비슷하고 직모처럼 보이며 주로 코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헤어입니다. 모헤어는 터키 지역의 앙고라 염소의 털에서 생산되는데 보통 앙고라라고 하면 앙고라 토끼를 생각하는데 이 모헤어는 앙고라 토끼와는 전혀 다른 앙고라 염소의 털로 만든 상위 등급의 울 소재로 광택이 은은하게 있고 주름이 강하며 촉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잘 타고 습기에 약하여 곱슬곱슬한 성질인 크림프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굵고 털이 길어서 주로 스웨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앙고라입니다. 앙고라는 토끼털로 만든 울인데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고라 실은 오히려 캐시미어보다 더 실이 가늘 정도로 가볍고 부드럽지만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앙고라 울은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섬유와 혼방을 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섬유 일을 시작했던 시절 거의 30년 전쯤 그 무렵에 이 앙고라 스웨터가 엄청 유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공장에 이 작업만 하고 있어서 엄청난 털이 날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으로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 걸쳐 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